전문적인 업을 하고 있다면 좀 자부심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부심 없더라도 사기꾼 소리는 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달성 부동산 CR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구독자 문의 주신 거 가로주택 사업 주체 과연 조합원일까라는 주제로 대략적인 조합의 상황에 대해서 문의 주신 것 같다 체크를 해봤는데요. 이어서 이제 수지나든가 뭐 이런 것 다 조합의 추진하는 쪽에서 받았던 그 자료로 한번 체크를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자료를 바탕으로 어떻게 뭐가 잘못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해서 보셔가지고 직접 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프로그램을 쓰지 않고 저희가 일반적인 걸로 확인을 한번 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확인했던 그 자료를 바탕으로 개요는 나와 있는 대로죠. 우남 1차 아파트였고 면적하고 110세대의 조합원이 있으시고 용적률 250%대 썼습니다. 그 세대고 여기 나오는데 평당 단가도 일반 분양가가 평당 1,700만 1,700만 해서 뭐 4억 800에서 이건 일정 부분 맞는지 안 맞는지 직접 확인하시면 되고요. 조합 분양가도 이렇게 했는데 약간 8천만 원 정도 일반 분양가보다 24평이 좀 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익을 추산해 봤는데요. 세대수 단위를 했고 조합원 분양가가 뭐 이게 세대수 평형 신청에 따라 조합원 신청에 따라 조금 오차는 있겠지만 이렇게 110명이 모두 다 신청한다고 보시고 그렇게 되면 세대수가 약 53세대 일반 분양물이 남아 있어요. 이 부분 그대로 데이터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일반 상가 근린생활 시설이 아마 매출이 얼마로 잡혔죠? 여기 화면 그대로 저희들이 해놨기 때문에 25억 정도 잡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아마 합산됐었는데 매출 아까 전체 사업비가 350억 정도 그렇게 잡혀 있거든요. 이거는 연면적으로 환산해 보니까 600만 원 잡혀 있어요. 600만 원으로 사업비를 다 조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너무 타이트해요. 사업비가 무조건 더 이 상황에서 더 들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두 가지로 알 수 있겠죠. 업체는 사업비를 타이트하게 진행해서도 할 수 있다는 뭐 긍정적인 부분과 혹은 나중에 추후에 비례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비 사업비가 좀 늘어나서 비례율에 대한 수치에 변동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나쁘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정도로 뭐 비교를 하시고 이 수치를 좀 바꿔보면서 수치 나오는 걸 좀 확인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정비사업 이익비가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다른 건 다 필요 없으시고요.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종전자산비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시잖아요. 종전자산이 여기서는 자료에서 보면 종전자산이 약 한 180억 정도 잡아놨단 말입니다. 180억이죠. 요거를 환산이 쉽게 어떻게 하시냐면요, 종전자산이 180억을 잡아놨는데 그럼 우리 계산상에서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공시지가 합계를 확인할 수 있어요. 유천시 도당동 57 측정으로 들어가서 면적 합계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공시지가가 106억이 돼요. 그러면 106억의 공시지가를 합계를 했는데 아까 저희들이 계산상으로는 180억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시지가 합계 원래가 106억이 돼 있고 종전자산 예상액이 아까 180억이 좀 낮다 그러면 공시지가 보정 배수를 갖다 좀 고쳐 볼게요. 그러면 1.7 정도로 해볼까요? 180억 정도 이렇게 아마 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물론 감정평가에서 종전자산 평가액을 하고 있지만 이 사업이 맞는지 안 맞는지 실제 비료율이 종전자산 얼마를 기준해서 비료율을 맞췄는지를 알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당 사업비가 좀 타이트함에도 불구하고 또 일반 분양물이 가치가 맞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종전자산을 평가하면 약 비료율 106% 나와요. 그럼 거의 종전자산 기준으로 이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공시지가 합계가 106억이니까 이것도 나의 동호수의 공시지가 비율이 얼마일지가 궁금하시잖아요. 그럼 그때 또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마찬가지로 이 사이트에 가셔서 면적 추계 끝나고 보시면 개별적으로 이 아파트가 집합건물 한 단지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동호수별로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제가 뭐 없지만은 나동을 한번 해볼게요. 나동 309 한번 해볼게요. 309의 지분이 대지권 비율이 4.748.9분의 41.65의 대지 지분을 갖고 있어요. 건물이 다 없은 거니까 여기에 공시지가 전체 합계의 비율로 내 지분별로의 금액을 알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공시지가 106억 곱하기 우리 대지권 비율을 곱하시면 돼요.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계산기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4748.9 나누기 41.65 됐네요. 2분의 1이니까 분모 분자를 바꿔야 되죠. 41.65 나누기 4748.9 이렇게 0.00877 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 공시지가 앞에 106억을 한번 곱해 볼게요. 106 둘 하나 셋 106억 곱하니까 이 공시지가의 나동 309호 그냥 특정 호수입니다. 공시지가의 비율 9,200만 원이에요.
9,200만 원. 그러면 이 숫자대로 모든 걸 일반 분양분 모든 매출, 그다음에 사업자 일반 매출 모두 합치고, 그다음 정비사업비 평당 정비사업비 600만 원 가정했을 때 9,200만 원이 나왔단 말이죠. 106억에 대한 어떤 비율이죠? 이게 9,200만 원 비율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106% 비율이 나왔다면 곱하기 100%면 약 한 9,800만 원이 저희 권리가액이 된단 말이에요. 권리가액. 그럼 분담금을 어떻게 계산하실 수 있겠어요? 위에 보시면, 여기 표 보시면 좌우문자가 24평은 3억 2,400, 21평은 2억 8천만 원, 그 다음에 18평은 2억 4천만 원. 그러면 아까 말씀 추정했던 권리가액 약 1억 정도 미만으로 잡힌 1억에 좌우문양가 3억 2천을 하시려면 2억 2천의 분담금을 예상하실 수가 있겠죠. 좀 타이트하죠? 왜냐하면 사업비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여기서 진짜 분양 금액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확인해 보셔야겠죠. 분양 금액도 확인하고 안 하고는 또 어디서 합니까? 뭐 요즘 사이트 워낙 잘 돼 있으니까 확인해 볼까요? 조사본동 부천시 있으니까 이게 도당동이죠. 여기 보시면 이 근처 중학교 도당동이니까 분양 예정인데도 있네요. 여기에서 실제로 현실적인 맞는 분양가인지 확인하시면 판단하실 수 있겠죠. 간단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제 설명이 어려우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런 식의 방식의 설명이 누가 해야 되느냐, 조합원님들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조합원님 대략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업체에서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좀 심각한 부분일 수 있는데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가로주택이 지역주택조합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검증되신 분들이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조합원님들께서도 대략적인 검증 이런 식의 최소한의 체크를 하셔서 호구가 되셔서는 안 됩니다. 조합 우리의 재산입니다. 이거는 소중한 재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꼭 하시길 바라고요. 이런 식으로밖에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 최대한 뭐 말씀을 드리곤 하고, 근데 저희들이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면 기존 업체와 충돌이 생겨요. 또 그 부분 또한 개인적으로도 원치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합원들 좀 무서워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열심히 일하시고 일 잘하시는 업체가 전국에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 좀 연락을 주셔가지고 제가 홍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제대로 된 사업이 진행되는 곳에서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시면서 재산적 가치를 높이실 수 있게 판단하시도록 하시죠. 조합원들 입장에서 말씀드렸고, 투자자들 이런 거 제가 안 가르쳐드려도 정말 공부하셔서 많이 잡아오십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권리가액 산출 이렇게 직접 하시죠. 그러면 대략적인 권리가액을 해봤는데 한 3억 정도 나오는데 매물이 2억 정도 나오면 1억보다 싸게 사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또 접근을 하시고 하거든요. 또 저희 시작도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겁니다. 사실은 많은 지역에서 연결해 주시고, 저 또한 뭐 이렇게 돌아가는 현장도 알게 되고 해서 저 또한 개인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익도 되게 많습니다. 트렌드도 알 수 있고요. 제가 직접 의뢰에 들어오셔가지고 사업을 직접 진행하기도 했고요. 전문적인 업을 하고 있다면 좀 자부심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자부심 없더라도 사기꾼 소리는 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힘내시고요. 또 정확히 알게끔 알리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구독자 아님이시지만 문의 들어오셔서 제가 체크를 해봐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 또 들어온 게 있는데 그 케이스로 맞춰가지고 다음 AI 툴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뭐 단독으로 있는 집합 건물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되지만 빌라, 단독주택이라 섞였는데 이렇게 단순하게 할 수는 없거든요. 제가 알리고 싶은 말의 요지가 좀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합원이 주인이시고 주체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자 선정하실 때 반드시 그 권리를 찾으시고요. 사업 시행자 있죠? 시행자 방식, 신탁의사도 올 수도 있고 공동시행자 방식 뭐 이런 거 넣잖아요. 그런 부분 좀 신중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창립총회 때 시행자 참석 방식으로 지정개발자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 큰일 납니다. 제발 그렇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모르신다 하더라도. 오늘 다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많은데 차차 계속 다른 시간에 연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부천시 구독자님의 가로주택 현장에 대해서 분석을 해봐드렸고요. 분석할 때 가로주택 사업을 진행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을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좀 더 재밌게 좀 더 쉽게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